검찰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 행위 사건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짓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일부 대형 호텔이나 식당이 중국 자본에 팔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해당 업체들이 매출이 떨어지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중국인들과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 간에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자는 대규모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자전거 이용 인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중국인들의 투자와 부동산 소유가 크게 늘면서 이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호텔이나 대형 식당 등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출 감소와 이미지 추락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호텔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중국인에게 팔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출까지 떨어지자 호텔이 내놓은 극약 처방입니다. 중국인 소유 호텔에서 연애를 할 수 없다며 예약을 취소하거나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올 상반기 매출도 지난해 비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줄 필요 없이 제주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겠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예약 자체가 취소된 경우도 있었고 계속 이제 그거를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영업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식당은 아예 신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40년 넘게 제주 대표 식당으로 운영해왔는데 중국 자본 매각에 대한 비난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형 호텔이나 상가들도 팔렸다는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해당 업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매입할 부동산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소문이 부풀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요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도민들이 그 우려하는 게 또 매체에서 이렇게 많이 좀 부풀려지고 소문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중국인 소유 부동산이 늘고 이에 대한 우려와 뜬소문까지 퍼지면서 엉뚱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식당에선 마찰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 식당 음식에서 잇따라 이물질이 나왔다며 중국인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들이 직접 가져와서 먹은 반찬이 문제였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 식당의 주된 메뉴는 전복죽과 해물전골. 그런데 지난 주말 중국인 관광객이 먹던 음식에서 유리 조각들이 나와 관광객이 거칠게 항의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치면 어떻게까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음식에서 나갈 수가 없는데 음식이 나가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유리 조각은 중국인이 직접 가져온 반찬을 죽에 비벼 먹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름에 튀기고 매운맛에 익숙한 중국인 입맛에는 잘 맞지 않아 여행 올 때 반찬을 챙겨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가져온 용기에 유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 근데 어떻게 어떻게 식품에 유리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 식품이에요. 이 식당 주인은 한 달 전에도 반찬에서 돌이 나왔다는 중국인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게 도저히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이거를 지금 끝까지 우기니까 자기네 막 우기고 해보니까 좀 걱정스럽죠. 이와 비슷한 피해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거나 이들이 가져온 반찬 반입을 금지할 수도 없어서 음식점들의 소갈이는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검찰이 김수창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한 달이 됐지만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기소 여부조차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대로변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지검장은 CCTV 화면을 토대로 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사건 발생 열흘 만인 지난달 22일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본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광주고검 제주부 소속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제주지검장에 직무대리를 발령해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검찰은 여전히 보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소 여부나 시점 등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를 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약식 기소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많은 사람에게 음란 행위를 보여주려 한 의도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 전 지검장이 이미 혐의를 인정했고 초범이어서 일반인이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럴 경우 사건의 당사자가 전 지검장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이 나올 것이 분명해 검찰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오늘 제주시 일대에서 자전거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자전거 동호인 등 100여 명이 제주시청을 출발해 화북 주공 아파트를 거쳐 제주시청으로 되돌아오는 10.5km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행진하면서 자전거 타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 생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타기 캠페인이 열렸지만 제주 지역에선 수백억 원을 들인 자전거 도로가 잘못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년째 자전거를 타고 있는 강수남 씨. 매일 자전거를 타는 강 씨지만 이곳 자전거 도로는 힘겹기만 합니다. 자전거 도로 곳곳이 끊어진 데다 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 저쪽으로 그냥 차도로 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저 경사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지금 탈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전거 도로가 불편하기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 이곳은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가 구분돼 있지만 순서가 뒤바뀌면서 자전거 도로는 물건을 쌓아놓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부딪힐 위험이 있다 보니 자전거 도로를 포기한 채 아예 차도로 달리기도 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바깥으로 내주면 좋은데 왜 안쪽 가게 있는 쪽으로 만듭니까? 가게 있는 분들이 막 물건 내놓잖아요. 걸려가지고 자전거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 곳곳이 끊긴 데다 안전 표지판이나 노선 표시 등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것도 자전거 타기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보행자와 그 자전거가 이제 분리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또 필요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또 이제 안내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등이 같이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자전거 도로에 들어간 공사비만 200억 원. 실생활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전거 도로 만들기와 함께 도심지 도로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0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전재순 소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한라대학교 총학생회에서 5만 원, 제주 풀꽃차 연구원 강경심 씨가 5만 원, 신성여고 2학년 문한슬 학생이 2만 원,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이 10만 원, 학위 어린이집 하늘반 문지우 군이 3만 원, 제주 그랜드호텔 양경홍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50만 원, 드림 GNB 어학원에서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기탁하실 분은 은행 계좌나 ARS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16호 태풍 풍엉이 북상하면서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한 소형급 태풍인 풍엉은 현재 중국 상하이 남쪽 해상에서 북쪽으로 이동 중인데 열대 저압부로 약화돼 모레 오전쯤 제주 서쪽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오겠고
저녁 7시를 기해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낮에는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겠고 모레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50에서 100mm,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제16호 태풍 풍엉이 북상하면서 내일 낮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우스 작물은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 비닐 고정끈과 버팀줄을 보강하고 하우스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도랑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 유실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월동무와 가을 감자, 양배추, 브로콜리 등은 물도랑을 재정비하거나 깊게 파주고 날이 좋아지면 병해충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마을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전 마을 사무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공금 5억 6천만 원을 횡령한 제주시 애월읍의 한 마을 전 사무장인 34살 김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마을 공금을 관리하며 모두 230여 차례에 걸쳐 5억 6천여만 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추진 과정의 진상을 규명할 민군복합항 진상규명위원회가 내년부터 가동됩니다. 제주도는 민군복합항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지원 조례안을 11월에 제정한 뒤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해군기지 추진 과정의 문제점 조사와 공동체 회복 방안, 해양 생태환경 조사 용역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 강정마을회와 도의회, 제주도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게 됩니다. 학교 건물에 사용된 성면 처리 대책이 마련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300여 개 학교에 대한 성면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와 처리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매년 학교에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권고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내 291개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가운데 97%인 283개 학교가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중 FTA 13차 협상이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일정으로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감귤을 비롯한 도내 11개 주요 농수산물 양어 제외 또는 초민감 품목에 포함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